네. 자, 코스닥은 1% 넘게 빠지고 있는 구간,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 현재 구간 내에서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시나요? 사실 외국인이 지금 현재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팔고 있는 상황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5을 넘어서 좀 돌아서긴 했는데 매수로요. 하지만 여전히 현물 분위기는 파란 물결이네요. 자, 이 속에서 어디서 기회 찾을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전략 업그레이드 해보시죠.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모시고요. IS의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사실 좀 노이즈 많이 낀 곳도 있고 해석이 필요해진 곳도 있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로 첫 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뉴스가 있었고 이 뉴스와 함께 대체거래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6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6만 원을 지금 계속 지킬지 말지의 구간입니다. 현재 59,900원, 2시 33분에 터치했다가 현재 6만 100원이거든요. 6사수 자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잘 지켜줬었던 라인대긴 했었거든요. 자, 이슈는 이거였죠.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게 됩니다. 로열티 문제도 있고요. 글쎄요. 근데 사실 예전부터 목리 부렸었던 건 알고요. 근데 그 뉴스가 한 번 더 나오게 됐고 주가가 지켜주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뉴스가 촉발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사실상 지금은 피해야 할 자리처럼 만드는 것인지 오히려 기회로 보는 증권가의 시선이 좀 있었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되니까 네. 좀 너무 이제 성급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나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너무 그 계약 기간이 50년이잖아요. 네. 50년이면은 거의 반세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든 이 수정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미국 쪽에서 그걸 순순히 용납을 해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이 계약이란 게 특히 이 국가 간에 이렇게 문서로 남겨졌다는 거는 변경이 거의 어렵거든요. 예, 어렵기 때문에 이 우회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그쪽에서 꼬투리를 잡을 예정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소형 SMR 시장은 지금 개화기잖아요. 이제 막 시작인데 시작부터 좀 어떻게 보면 좀 꼬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로열티 조건을 한번 자세히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남는 수익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그 의구심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승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질보다 양으로 이 대량 수주 전략을 좀 구사한다고 하면은 이 웨스팅하우스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승산도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즉 이제 원전이나 가스터빈 대형 설비가 증설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신한울 3, 4호기 관련해서는 10년간 2.9조 원 정도 그렇게 좀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캐나다나 한수원에 대한 이 양소 발전에서도 이 3,300억 정도 수주가 있기 때문에 이 수주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지켜보긴 지켜보되 너무 좀 위험하게 우려감 있게 그렇게 보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그렇다면 가격이 내려왔을 때는 예쁘게 볼만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현재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수가에 따라서 대응은 좀 달라지실 것 같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긍정이라고 한다면 일단 평단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웬만한 수익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좀 스톱을 외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무리인 것 같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실체가 있는 주식이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여타 다른 관련주들도 많긴 많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만은 저는 실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좀 우려감으로 쉽게 털어낸다거나 그건 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이 6만 원에 있어서의 공방전을 두고 어떤 해석을 붙일 수 있을까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그거잖아요. 수익성과 수출 물량의 대결 속에서 수출 물량이 압도적으로 크다면 상쇄될 수 있는 우려인가 그 반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차 소장님 근데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잘 버티나 싶다가 오후장 현재 구간에서 좀 많이 무너지는 것도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시장에서 방향을 어떻게 탐색하고 있는 걸까요? 냉정하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내가 신규 매수로 좀 보겠다라는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난 두산에너빌리티 기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가가
버텨낼 수 있겠죠. 예. 그게 오전 내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이제 오후 들어서는 매도세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과일을 사러 갔을 때 흠집이 난 과일과 흠집 나지 않은 과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흠집 난 과일을 굳이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맛있어 보이고 예쁜 과일을 조금 더 돈을 주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과일이 이 안이 완전히 썩어 있는지 아니면 뭐 약간의 썩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굳이 흠집 난 과일을 사고 싶은 마음은 추후에도 1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놀랬던 사실은 SMR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 내줬는지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원전과 관련된 지금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원전에 대한 기대감 있었습니다만 첫 삽을 뜬 게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글로벌리 첫 삽을 뜬 게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첫 삽을 뜰 걸로 봤는데 첫 삽을 떴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이익을 남겨오지 못한다라면 그 첫 삽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과감하게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를 과연 어디서 만들 것인가? 왜냐하면 오후 현재 구간에서 갑자기 또 육선을 위협하는 구간에 내려와 있는 건데요. 다른 그 한전 기술, 한전 KPS 등등의 종목군들 뭐 같이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방향, 글로벌리의 발맞춤과 함께 긍정인 부분은 있지만 현재 이 뉴스를 소화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다면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부정 의견까지 저희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판단 잘 내려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오히려 이쪽이 잘 가죠. 눌림을 그렇게 크게 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점, LNF입니다. 이전에도 참 많이 다뤘었던 종목인데요. 여전히 예쁘게 잘 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는 종목의 상승 앞으로의 목표는 더 넓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탄산리튬 가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한 나쁘지가 않던데요. 차장님. 네, 맞습니다. 제가 2차 전지 하면서 한 번도 긍정이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수급상으로나 차트상으로나 예. 기술적 분석으로 보니까 더 갈 수 있다. 네, 그럴 것 같은 결론이 좀 내려졌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큰 호재가 이 중국의 리튬 광산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이 공급 조절이 되는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ESS도 몇 번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 LFP 배터리를 좀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 추가 수주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테슬라 쪽에서 근 이제 4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LG 엔솔이 처음으로 이렇게 수주 공시를 따내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 여타 이제 밑에 있는 계열 회사나 다른 회사들도 좀 이렇게 호재가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포커스는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100% 정도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25% 정도는 배터리에 또 추가로 매긴다고 하니까는 여기에 따라서 자연 수혜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율주행이 정말 생활화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전기차를 써야 된다. 그러면 전기차 매출도 좀 늘어날 수 있다. 그 부분까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 흑자 전환 가능성으로 인해서 특히 이 LNF가 지금 독야청청을 하고 있는데, 이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이제 LG엔솔 매출 비중이 77% 정도 거의 이제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각화한다고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 상승 구간에 좀 진입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상방으로 꽤 많이 열려볼 수 있는 것인지 사실상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심의 구간에서 쉽사리 안 샀다면 지금 너무 배 아픈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살 수 있는가에 있어서가 사실 고민인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떤 관점이 좋을까요? 뭘 보고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소장님? 지금이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왜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뭐 우리가 가격을 뭐 기다린다든지 뭐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 2차 전지에 있어서 추세가 살아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거죠. 몇 차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예. 추세가 살아있는 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내일 당장 꺾어지면 네가 책임질래? 당연히 책임 못 지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로스컷을 걸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추세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지나고 보면 대부분 어땠죠? 우리가 상반기 때 조방원도 계속해서 제가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껄껄껄 주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껄껄껄 주식의 특징은 뭐죠?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지금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사느냐? 사고는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약간의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로스컷을 제외하지 않으면 로스컷을 걸지 않으면 예.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요. 이것을 뭐 저라고 해서 내일 당장 올라가냐 꺾이느냐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신도 모르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LNF가 더군다나 우상향을 하고 있다. 21이동평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언제든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원전이 이제 흔들리면서 또 나왔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산과 조선도 같이 끌어내렸습니다만 2차전지가 나름대로 대안으로서의 예. 또 얘기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LNF를 좀 보고 또 LNF를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좀 보면 LNF가 지금 추세가 살아있으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따라가는 형국이 또 돼요. 왜냐하면 그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금요일 날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월요일에 조정을 어제 좀 받고 오늘 다시 이제 양봉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렇게 대안주로서의 대안주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방원의 노이즈가 있을 때 오히려 반발의 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은 원전이 흔들리니까 조선과 방산 다 끌어내리잖아요. 다 끌어내리고 난 상태에서 이들이 이제 지금 이제 현금화 전략들이 이제 나타날 텐데 그러면 과연 무엇을 살 수 있겠냐라고 보면 LNF 차트가 저렇게 살아있는데 다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LNF 상승률의 절반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예.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차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따지기보다는 지금은 차트상 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충분히 그러니까 조방원을 파신 분들이 다음 타자를 또 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조방원을 파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차익을 실현한 거잖아요. 손절하고 나서 이거를 빠르게 만회했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자리마다 다릅니다만 지금 오늘 급격하게 매물이 쏟아지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거는 내가 한번 좀 정리하고 가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매물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바이오로 갈까요? 반도체로 갈까요? 지금 오늘 올라간 자동차로 갈까요? 게임 엔터로 갈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 더군다나 저는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좀 이렇게 2차 전지를 검색해 보시면 과거에 2차 전지를 말씀하셨던 분들이 다시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이 지금은 삼성전 우리가 이제 흔히 여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튜브 출연 저도 유튜브 출연하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면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해야 긍정이건 부정이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여기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2차 전지에 몰려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선주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단독 뉴스발 이슈인 것 같긴 한데요. 조선협력기금 기재부 쪽에서 좀 제동을 걸었다라는 단독 뉴스가 있습니다. 그 마스가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기금이 필요할 텐데 그 기금 요건에 좀 맞지가 않다라는 기재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그간 잘 올랐었던 경고 종목 붙은 HJ중공업이 10% 넘게 빠지고 있는 현재 구간 나타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6만 원을 하회시켜서 59,700원에서 현재 저희 두산에너빌리티 정리하고 나서 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LNF와 2차 전지단에 있어서는 오히려 리버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오늘 의미 부여를 해볼 수는 있겠다의 의견 주셨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이 추세라면은 매수 또한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정리해 보셔야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잘 가나 싶었던 스테이블 코인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미투온이 원래 좀 가볍게 원래 잘 올랐었잖아요. 근데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고 전일 종가와 동일한 가격 라인대에서 호가 지금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카카오페이 한번 보실까요? 그래도 플러스권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단봉들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서클 관련해서 경영진들과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카카오페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루어진다면 이쪽으로 직수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은행과 함께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카카오페이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10월에 법제화 관련 얘기가 나온다면 가장 우리가 대장주로 살펴봤었던 카카오페이에 거는 기대는 과거만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접근해 볼만한데 중장기적으로는 더욱더 좀 살펴봐야 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 기술적으로는 이 61선 부근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이제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카카오 실적을 좀 언급을 드리면서 포인트가 이 비용 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페이 역시 뭐 이자 수익이나 아니면 이 수수료 절감 부분에서 그 부분이 좀 유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카카오 대신은 이 계열사를 좀 사는 게 더욱더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실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슈는 계속 나올 거고 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부가 정말 중요한데 뭐 결제나 금융 플랫폼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과연 누가 스테이블 코인의 진정한 수혜자인지는 계속 이제 판가름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규제나 정책의 변수가 계속 이렇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주가 자체도 한동안은 올랐다 빠졌다. 네, 그걸 좀 되풀이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단기 수급이 이렇게 모여있는 구간이잖아요. 서클이라고 하는 기대감 재료가 붙어있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의견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를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사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가 꽤 많습니다. 맞아요. 뭐 옛날에 STO부터 시작해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또 새롭게 무슨 사업만 한다 하면 같이 이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 위주로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자, 이제 다시 간다면 과거처럼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카카오페이 앞으로의 힘은 지금 뭐 서클과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묻어있기 때문으로 예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과거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예쁘게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판단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버텨주는 거잖아요. 단봉처럼 다다다다다 일봉이 지켜주고 있는 것. 예쁜 자리? 잘 뒤지고 있다? 앞으로 뭔가 터질 날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가요? 꼭 예쁘게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 카카오페이가 올라갈 수 있는 거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서클에 대한 얘기 지금 기대감이 주가 반영이 안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지금 오늘도 이제 또 한국은행 총재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은행권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이제 우리가 좀 기대감, 한국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물론 이제 뭐 긍정과 부정, 저처럼 이제 부정론자가 뭐 한국에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부정론자도 있고 긍정론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주가가 현재의 모습이겠죠. 그러면 딱 하나 남은 겁니다. 진짜 한국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 도입이 확실히 되고 그것이 카카오페이의 수혜가 된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수혜가 아니더라도 한국판 스테이블 코인이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국회에서 이제 9월달에 논의가 이제 진행된다라는 건데 논의가 되는 것들과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은 이상은 왜냐하면 기대감을 한번 끌어당겼잖아요. 기대감을 한번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 갖고 안 되는 거죠. 예. 이제는 확실한 팩트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걸 보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맞아요. 이완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밀리지 않고 있고 만약에 밀렸다라면 정말 그 기대감만도 없기 때문에 뭔가 한 방. 여기서는 근데 뭐 아니면 도식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돼서 정말 한국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라고 하면 위로 폭발하겠죠. 하지만 9월 달까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9월 달에 지지부진한 모습이라든지 수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또 뚝 떨어질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약간의 지금은 저는 이제 관망의 이제 상태이고요. 그것이 결정되고 났을 때 그때 가서 매입을 해도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자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한 달 동안 가만히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데 들고 있는다? 이것도 고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인과 관련,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주식들은 일단은 조금 전체적으로 결정 날 때까지는 어떠한 액션을 특별히 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가시화되는 것이 보여야 한다. 근데 정부에서도 사실상 지금 뭔가 제도 마련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빨리 법제화하려고 했다가 그게 9월이 되고 10월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라는 관망 의견 또한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활용은 가능하다라는 코멘트까지 저희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지수가 장중 저점 지나고 있네요. 조선주, 원전주 같이 흔들리면서 지수가 하방 쪽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다시 화장품 쪽이 고개를 돌리는 걸까요? APR 보겠습니다. 업계 1등의 탄탄한 추세.
사실 3거래 연속 음봉이 나오고 이제 어디로 갈까 기로에 서 있었을 때요. 왜냐면 이때가 다른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일부 피어 종목군들에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꺾여져 버린 부분들을 확인했었기 때문인데 APR이 다시 좀 여기서 지지를 하고 흐름을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화장품주 이럴 때 모아야지 않겠느냐라고 다른 종목군들까지 그렇게 예쁘게 그 리포트 의견을 냈긴 했었는데요. APR을 바라보는 1등주에 대한 시선은 그러면 우리는 폄하할 것이 전혀 없는 견고한 구간으로 봐도 됩니까? 네, 지난주 외국계 레포트로 업계 전반적으로 호되게 당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유를 따진다고 하면은 예. 뭐 2, 3년간 계속 올랐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워낙 그 눈높이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았던 게 좀 이유 아닌 이유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서는 그래 제 2단계로 좀 들어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글로벌 매출로 좀 실적으로 이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업계 전반에 대한 이 종목들에서 이 수급이 오히려 극소수로 좀 몰리지 않을까. 그게 위기이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APR 같은 경우는 이 해외 매출 비중이 78% 정도가 됩니다. 꽤 이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미국은 30% 그리고 일본이 13% 중국이 11%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제 선방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과 일본에서 얼마큼 이 매출량을 늘리느냐에 따라서 이 APR의 주가 미래가 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살아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장품주에서 APR만큼은 예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APR 말고 다른 종목군도 지금은 이런 장에서도 기회 요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제 ODM 쪽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쪽에서도 지금 아직은 이제 주가가 반등은 안 나오고 있지만은 거기서 좀 분명히 계속 이제 매출은 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기회를 좀 모색을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주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는 계속 볼 수 있겠다 의견을 주셨고 APR 그렇다면 대표적 성격으로서 현재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이 기특한 거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의 자리 움직임을 두고 APR은 과연 어떤 방향성을 그리게 할까인데 나름대로 잘 버티고 예쁩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예.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제 목전에 차 있다라는 느낌은 확연히 들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예단을 해서 이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는 측면,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ODM보다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우리가 이제 이름 있는 화장품들도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9월 달에 오늘 이제 대중국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뭐 드라마 제작에 대한 기대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좀 이제 나오면서 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라면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우리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APR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 추세 순응한 전략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너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번에 확인이 됐듯이 ODM 같은 경우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덜 나왔던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KBT라는 것은 뭐죠?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누가 만들었느냐가 이제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이거 한국 화장품이야. 네. 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처럼 내가 이름이 있는 나 이거 한국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더 오히려 지금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품이 왜 명품이죠? 누가 만들었는지 원가를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거 겉에 상표가 보여야만 명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처럼 코리아산 딱 이렇게 찍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그렇게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저희 K 콘텐츠 다뤄드릴 때 네.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두 분 모두 뭐 이걸 이 자리에서 꺾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흐름 보시죠. K 화장품이라면 일단은 오케이 흐름으로 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게임주입니다. 진짜 아무도 안 쳐다볼 것처럼 그렇게 내리더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벤트 앞두고 있죠. 게임스컴. 펄어비스 크래프톤 출격 이야기와 함께 두 종목이 오늘 같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사실 펄어비스가 그렇게까지 깊은 음봉을 그렸었던 때는 사실상 여러분 다 기다리셨던 적혀져 있네요. 붉은 사막, 연기. 이걸 깰 수 있는 걸까요? 이 이벤트가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오늘은 네, 그렇게 좀 예.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주와의 신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크게 좀 훼손이 됐다. 그리고 이 게임 하나로의 그 리스크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목상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뭐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 파트너와의 뭐 협력 속도를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식 공개를 연기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지금 회사에 좀 현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뭐 투자금이나 아니면 마케팅비가 좀 여전히 좀 적자로 남아 있고 인력 유출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 좀 지연이 좀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중국 판호에 대한 항상 기대감이 있잖아요. 게임주들은. 하지만 이제 냉정히 살펴본다고 하면은 워낙 기술력이 추월을 했습니다. 이미 추월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게임 순위만 보더라도 이 중국산 게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갖기도 좀 애매하고 비록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흥행인데 뭐 흥행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출시가 연기된다는 거는 최악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임주에 눈길을 줄 이유가 없다 쪽으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이벤트 앞두고 움직이는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기술적 반등적 성격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소장님. 그러게요. 보유하신 분들, 믿었던 분들만 지금 속상한 구간이고 사실 이걸 가지고 오른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본질은 그럼 역시나 제한적이다라는 쪽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저는 게임주들이라든지 얼마 전에 이제 OD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두드려 맞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예, 부분들을 예. 좀 보면 그때도 MTN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펀드의 청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렇게까지 두드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많이 혼났는데 때로는 뭐 어머니한테 뭐 잔소리 정도 들을 정도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과도하게 혼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뭐 부모님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시거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적이 안 좋거나든지 뭐 신작 게임에 대한 연계에는 당연히 혼나야 될 부분들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혼났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좀 과도하지 않았는가. 당일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당일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또 한 가지 저는 또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신작 게임이 연기된 부분들은 이건 악재예요. 굉장히 큰 네.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과 신뢰를 저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 신작 게임에 대한 트리거는 살아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두 번째로 사는 건데 금요일 날 사고 오늘 또 사는 건데 저는 낙폭과대에 대한 뭐 트레이딩 관점의 구간은 충분히 유의할 수 있겠다. 우리가 신작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그 실패했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뭐 여기서 버려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낙폭을 키웠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아직까지 그러면 신작이 만약에 나왔을 때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현재 구간대에 있을까요? 현재보다 레벨업이 돼 있을까요? 충분히 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게임주들을 다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죠. 3분기 때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오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6일째 외국인들을 사고 있습니다. 과연 왜 외국인들이 6일째 넷마블 같은 경우 살까요?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다 두드려 맞았던 것이 오히려 지금은 하나의 기회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소장님 넷마블은 조금 살아있고 NC소프트도 실적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넷마블, NC소프트와 같이 좀 차트가 살아있는 쪽 아니면 크래프톤, 뭐 시프트업, 그리고 펄어비스 이렇게 좀 낙폭이 과대한 쪽 다 같이 좀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은 있나요? 저는 일단은 차트가 살아있는 게 이쁠까요? 밀렸다 올라가는 게 이쁠까요? 저는 밀렸다 올라가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그래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이쁜 차트 모양이 딱 나왔다라고 크래프톤을 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크래프톤이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딱 나왔죠. 예. 굉장히 이쁜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 갭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의 음봉을 오늘 다 커버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크래프톤과 펄어비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지금은 어쨌든 반등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놈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히려 크래프톤에 있어서는 매력 점수를 좀 더 주시네요. 자, 그럼 말랑말랑한 쪽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희 컨텐츠 볼게요. 사실 소외 많이 됐었죠. 근데 중국과 다시 뭔가의 와해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서
흐름이 잡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같이 움직임에 동참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사실상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재료 강도가 일단은 기대감으로 붙은 건데 일단 오늘이 재료 첫날이라고 한다면 추가 움직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보시는지요? 네, 근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이라고 해가지고 예. 좀 단발성이지 않을까 그런 좀 의심도 좀 있고 그리고 콘텐츠 쪽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현재 이제 그 넷플릭스 위주로 거의 이제 독점 형식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과연 얼마나 이 제작 업체들이 수익화가 가능한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장기 파트너십이나 이 판권 사업 모델이 지금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이 갑과 을이 좀 바뀌지 않았나 지금 그 부분이 있고 이 제작비 구조 변화를 통한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을 한다. 즉 이제 해외 판권 매출을 늘리고 그리고 국내 방송 편성을 좀 줄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변수가 꽤 이제 작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흥행인데 네 과연 얼마큼 이 제작 업체들이 과거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는 좀 계속 좀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기대감에 오르는 구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만약에 참여하신다면 그런 트레이딩적 성격으로 좀 봐야 하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잘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단 돈이 이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흐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확정된 건 없어요. 예. 근데 저는 기대감을 오히려 편성을 좀 해보자. 기대감을 좀 편성을 해보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CJ ENM이라든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게임 엔터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에 편승을 한 매매들 더군다나 시장이 이것만 만약에 오늘 시장이 다 좋다라면 이게 저도 좀 그 관망 의견을 좀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네. 평상시 안 먹던 과자도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뚜렷한 실체는 여전히 없습니다. 뚜렷한 실체는 여전히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수급이 좀 붙었고 이러한 수급이 현재 지금 몰리고 있다라면 짧은 트레이딩 구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뭔가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대안주로서의 역할도 할 가능성은 있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안의 성격으로 한번 보자. 지금 어디가 매력적이고 어디가 예쁘다 끌어주는 쪽이 없다면 이런 쪽은 매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의 리밋된 자산을 가지고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다의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렇다면 트레이딩적 성격으로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주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좀 얘기 나눠봤고요. 사실상 지수 분위기가 지금은 좋지 않은 구간에서 여러분 잘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